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영상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며 명의도용이며 정말 여기저기서 금융사기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요. 어르신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속을 만큼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8가지 보안 서비스입니다. 8가지 보안 서비스 중에 한두 가지라도 꼭 알아두시고 실행하신다면 사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오늘 영상 끝부분에 나오는 8번째 방법은 정말 중요한데요. 비상시에 내 모든 계좌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동시에 잠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따끈따끈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꼭 알아야 할 금융사기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지인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지혜롭게 채널입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님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대출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왔다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데 나는 만든 적도 없고 통장에 있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은행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도용해서 마음대로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고 돈을 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명의도용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리는 8가지 방법만 잘 따라하시면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안 서비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계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고 합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기꾼들도 이 방법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기꾼들이 여러분 명의로 몰래 계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갚으라고 독촉이 오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게 바로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딱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은행에서만 신청해도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모든 은행,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가 공유돼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도 누가 여러분 명의로 몰래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 할머니께서 KB국민은행에 가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도, 우리은행에서도, 하나은행에서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김영희 할머니 명의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전하죠? 여신거래 안심차단도 똑같습니다. 여신거래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대출이에요.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 리스 등등 돈을 빌리는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모든 금융회사에서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한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하려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다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보안 관련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안심차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나 앱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지할 때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만들어야 할 일이 생기면 안심차단을 해지해야겠죠? 해지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3자가 함부로 해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만약 휴대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다면 사기꾼이 여러분 휴대폰을 해킹해서 안심차단을 해지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모르셨나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지인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보안 서비스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서비스들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해서 당황해서 보내시잖아요.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하니까 정신없이 이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체 버튼을 눌러도 3시간 후에 돈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 3시간 동안 이거 이상한데? 하고 생각할 시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거 사기구나 하고 깨달으면 3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돈을 보내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시간 후에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전 10시에 100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러면 오후 1시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전 11시에 이거 사기였네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후 12시 30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어요.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 계좌끼리 송금하거나 사전에 등록해둔 계좌로 보낼 때는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주 송금하는 가족이나 친구 계좌는 미리 등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또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하실 수 있어요. 해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은행에 따라서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서비스예요. 내가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만 자유롭게 돈을 보낼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세 자녀분들 계좌와 손주들 계좌, 그리고 자주 가시는 병원 계좌를 입금 계좌로 지정해 두셨어요. 그러면 이 계좌들로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송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서 낯선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정되지 않은 계좌니까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서비스도 은행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송금하시는 계좌들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단말기라고 해요. 이 서비스는 내가 미리 지정해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만 이체 같은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컴퓨터 한 대, 내 휴대폰, 그리고 자녀분 휴대폰 이렇게 세 대를 지정해 두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나 다른 휴대폰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돈을 보낼 수 없어요. 만약 사기꾼이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해도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이체를 할 수 없으니까 안전한 거죠.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지정하고 싶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하실 수 있어요. 해지는 은행에 따라 영업점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 IP 차단 서비스입니다. IP라는 게 뭐냐고요? 인터넷 주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면 한국 IP가 나오고 중국에서 접속하면 중국 IP가 나오는 식이죠.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한 경우 이체나 예적금 해지 같은 중요한 거래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여러분 계좌에 접속해도 돈을 빼갈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외국에 계신 자녀분을 방문하실 때는 이 서비스를 미리 해지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거래를 못 하시거든요. 신청은 인터넷 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하실 수 있고요. 은행에 따라 제2금융권 중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OTP라는 보안 기기를 쓰면 한 번에 1억 원, 하루에 5억 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큰 돈을 보낼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한도를 줄이시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하루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춰두시면 혹시 사고가 나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잖아요. 신청은 인터넷 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니어님들, 여기까지 5가지 출금 관련 보안 서비스를 알려드렸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은행에 가셔서 제 계좌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보안 서비스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이상한 문자가 와서 실수로 눌렀는데 나중에 보니 사기 문자였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급하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내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에 일일이 전화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없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내 모든 계좌를 동시에 잠글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와 앱이 있어요. 여기에 접속하면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국민은행에 계좌가 몇 개, 신한은행에 계좌가 몇 개, 이렇게 다 나와요. 심지어 내가 잊고 있던 오래된 계좌들도 다 나와요. 나 이 은행에 계좌가 있었나?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계좌가 있다는 걸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알게 되셨대요. 자, 그럼 이 어카운트 인포에서 어떻게 하냐? 내 계좌 목록이 쭉 나오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계좌들을 선택해요.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괄 지급 정지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선택한 모든 계좌가 동시에 잠겨요. 그 계좌에서는 돈이 한 푼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돈을 빼갈 수가 없어요. 어카운트 인포는 2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8가지 보안 서비스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 할머니께서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비대면으로 계좌를 3개나 개설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본인은 계좌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요. 알고 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누군가 할머니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고 시도한 거였어요. 만약 이 할머니께서 미리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을 신청해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계좌 개설 자체가 차단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연락을 했지만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미리미리 안심 차단을 신청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박 할아버지께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할아버지 명의로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전 재산이 압류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500만 원을 이체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두셨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고 나서 3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불안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셨더니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라는 답변을 들으셨어요. 다행히 아직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체를 취소하셨고 5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돈은 바로 사기꾼 계좌로 들어갔을 거고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했겠죠. 또 60대 초반의 어느 분은 어느 날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는 문자를 받으셨어요. 본인도 그 쇼핑몰을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았죠. 최 씨는 즉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10개를 확인하신 후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버튼을 눌러서 모든 계좌를 동시에 잠그셨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접속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계좌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돈은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에는 은행에 가서 지급 정지를 해지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어카운트 인포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10개 은행에 일일이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8가지 보안 서비스는 실제로 우리를 금융사기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비스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한 은행에서만 신청해도 전국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돼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같은 서비스는 신청한 은행의 계좌에만 적용돼요. 그러니 계좌가 여러 은행에 있으시면 각 은행마다 신청하셔야 해요. 두 번째,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런 보안 서비스들을 신청하면 솔직히 좀 불편해요. 돈을 보낼 때 3시간 기다려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만 보낼 수 있고 한도도 줄어들고 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불편함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을 위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당연히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게 낫죠.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젊은 사람들도 속는 판인데 우리 시니어님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재산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린 8가지를 다 신청하시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는 한두 가지라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린 8가지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될지 시니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8가지 보안 서비스 외에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추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요. 기억하세요. 이런 기관들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또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전화 온 번호로 다시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 스미싱이라고 해서 문자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택배 배송 안내, 세금 환급, 과태료 납부 등등 그럴듯한 내용으로 문자가 와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죠.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설령 정말로 택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도 문자 속 링크는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특히 국제발신 또는 국외발신이라고 표시된 문자는 100% 사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죠? 복잡하고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니어님들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모은 소중한 재산이에요. 사기꾼들한테 빼앗기면 안 되죠.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보안 서비스만 잘 활용하셔도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실제로 이런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님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금융사기에 많이 당해요. 그만큼 사기 수법이 교묘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로 끝까지 시청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